정치톡 시작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인터뷰 기사 중에 이낙연과 이재명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모두 부담스러운 상대는 아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50% 이상 갖고 있다. 이랬습니다. 또 이낙연은 관리 능력은 있다고 본다. 이재명은 어디서 배웠는지 기본소득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코로나에 의지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을 뿐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5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한 부분은 자신감을 가지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총선의 결과 40대 48이었죠. 한 10% 정도의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여권의 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먼저 이낙연에 대해서요. 이낙연은 친문의 눈치를 보느라 답답하기 그지없고 이 같은 답답함은 앞으로 대선 정국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추미애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찬에 대해서 두리뭉술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드린다 했습니다. 여론 조작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든지 또는 사과가 있지도 않고 엄중하게 경고를 드린다. 사실 여부에 어쨌든 간에 말 조심하자. 이런 정도입니까? 이낙연은 사실은 지난 대표 경선 때부터 친문에 엎이면서 엄중낙연으로 꼽혔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친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일단 친문을 엎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게 전략이었죠. 그럼 당대표가 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없다는 게 지금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낙연은 비문이죠. 지금 대깨문들의 성향은 친문,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죠. 이 사실을 이낙연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문을 엎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고 답답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이 친문과 합리적인 국민의 여론의 사이에서 이낙연의 줄타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낙연이 앞으로 움직일 공간은 갈수록 협소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답답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 공간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야당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지 않는 한 협치의 고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선뜻 내주기에는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재판을 무디게 하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이 비리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앞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요. 이재명은 책임감이 없어 철없다는 소리를 듣죠. 홍남기 부총리가 며칠 전에 야당 의원의 질문을 빗대서 우회적으로 철없다고 지적을 했죠. 인기에 영합하고 가볍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대부분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내년에 있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다.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인기가 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말이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친문들의 강력한 보복이 예고가 됐죠. 말을 바로 바꿉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또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얘기를 하면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저 자신이 좀 빛나는 자리는 선호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좀 얼굴이 서지 않는, 체면이 서지 않는 자리는 철저히 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영화배우 김부선 씨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재명에게 묻는다. 나 같은 실업자, 연기자, 미혼모들은 정부 재난기금 대상인가 아닌가? 응답해라 가짜 총각. 이랬습니다. 가짜 총각. 김부선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과 신선하게 만나서 사귄 관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이 여성 쪽은 좀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집회에서 몇 번 만났고 변호사로서 양육비 문제를 상담을 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지금 4, 5년째 계속되고 있죠. 과거에는 이재명 신체에 점이 있느니 없느니 가지고 또 얘기가 있었고요. 경기도지사로서 또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 후보라는 분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처신이 가볍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화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정말 대선 국면에서 다시는 이 좀 꼴불견, 볼성사나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아야 한다. 그것이 또 대선 주자로서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가족 사이에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느니 형수에게 욕을 했다느니 이게 사실관계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김부선 씨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재명의 평소에 처신, 좀 가볍고 무책임하고 깔끔하지 못한 처신과 오버랩되면서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김부선 씨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고 대선 국민에 나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은 비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반문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처신은 굉장히 협소하다.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주당을 떠난 자리, 민주당을 벗어난 자리에서는 많은 가능성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약점으로 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은 답답하고 이재명은 철이 없다. 이낙연, 이재명이 유력한 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구도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말처럼 야당도 한번 해볼 수 있다. 50% 이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에 지금 후보가 없다는 것인데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억지로 당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올 연말을 계기로 야당의 후보들이 부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의 균형을 맞춘 국민들에게 경쟁적 관계로 선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통 마칩니다.